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명확히 알 수 있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죠. 왜?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들을 다 어기고 있죠. 반시장 정책, 반재산 정책, 재산 침탈하고 재산을 제약시하고 소유권을 부정하고. 그렇죠. 정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거죠.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고 시장을. 대표적으로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죠. 그래요. 또 노무현이 또 다른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노무현 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방식은 뭔가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공약으로 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2004년 1월 16일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했다. 당시 제1당은 한나라당이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등을 충청도에 이전해야 했다. 그러면 수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시 수도 이전에 반대하던 서울 경기 지역 주민들과 학자, 변호사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곧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 소원을 했다. 당연한 결과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결정에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임은 헌법과 법률 역사적 관행에 비추어 관습헌법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고 단순한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요. 뭐 부작용 같은 건 생각 안 하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위헌 심판을 받았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중앙행정 기능을 대폭 이전하는 행정수 중심 복합 도시건설로 재설계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내렸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약속을 어긴 건 아니니까. 빠져나갈 명분이 있는데 기어코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실시했다는 거예요. 일부 정부기관이라도 충청도로 이전하는 시도를 했다. 머리, 팔다리, 몸통이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수행하지. 흩어져 있으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니까 중앙 행정기관은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게 맞죠. 근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죠. 노무현이 실시하는 바람에. 그 결과 현 시점에 이르러 한국의 주요 행정부처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부분의 행정부는 충청도로 이전되었다. 대통령과 입법부 등이 서울에 있으니 공직자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정부의 생산성은 자연히 하락하고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낭비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충청도 지역에만 큰 이익을 제공하면 다른 지역에도 자연히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죠. 다른 지역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충청도에는 그렇게 수도까지 이전한다면서 그렇게 큰 이익을 주느냐? 무슨 짓이냐?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지역주의 정치를 일정 정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전만 하더라도 뭐 국민들이 그런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행정기관을 이전해라, 공공기관을 이전해라. 근데 지역 이기주의를 폭발시킨 거죠. 지역주의 정치를 한 거죠, 노무현이.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노무현은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에 이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에,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에,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에,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에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고 대부분 완료되었다.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은 중앙과의 연계가 필요하죠. 근데 뿔뿔이 이제 다 지역에 뿌려버린 거죠. 그래요. 지역 균형을 발전시켜야 된다면서요. 하여간 노무현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렇다고 하여 수도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생산성만 떨어뜨렸다. 그래서 뭐 그 지역에 뭐 산업이 부흥했냐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이죠. 실상 수도권 그래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 세계는 국가로 나누어져 있죠, 지역들이. 국가 발전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러면 좀 다른 지역들도 발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산업을 육성해야 될까?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 발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간 기업 육성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국가 발전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별로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부기관 저 세종시 갖다 놓고 뭐 공공기관 하나씩 지역에 갖다 놓는다 해서 그 산업이 부흥하냐는 거예요. 민간 기업 육성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해야 한다. 정부기관을 투입해봐야 정부의 생산성만 떨어지지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지는 않는다. 세금 낭비만 했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주 제한적이죠. 뭐 부서 옮겨가면 그 주변 상가에서나 좀 식당이나 잘 될까? 특별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우선 수도는 수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 일은 잘못된 방법이다. 아니 정부는 또 제대로 정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정부하고 협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도 기업이 잘 생길까? 기업에 필요한 걸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에 반드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구하기 쉬워야 한다. 사람을 구하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기술을 지닌 인재를. 근데 어떤가요? 수도에 꼭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워싱턴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도에 있는 대학을 지방에 모두 이전시키고 수도에는 대학 설립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인재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겠다. 지방에서 인재를 구하기 쉽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은 인재를 구하기 쉽겠죠.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먼저 수도에서 일자리 찾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있어봤자 유혹만 많지 공부하기에는 시골이 더 낫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공부하고 연구해라는 거예요. 시골 내려가서.
그럼 대학 내려가도 그 경제가 부흥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서울에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 다 내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금지해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서울에 아파트도 부족하다는데 아파트 설립 건설할 땅도 많이 확보하잖아요. 서로 좋은 거죠. 그래요. 꼭 수도에 교육기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이제 지방에서도 인재를 구하기 쉬우니까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서울과 지방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니 기업이 지방에서도 인재를 구하기 쉽게 된다.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는 보스턴 인근 케임브리지에 있고 스탠퍼드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 있다. 꼭 수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은. 실리콘밸리에서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스탠퍼드나 UC 버클리 등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학들이 우선 있어야 된다. 뭐 한국전력 보내고 뭐 한국도로공사 보내고 뭐 그런 데서 지역 산업이 발전하는 거 아니다. 학교를 보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금융 역시 기업에게 중요하다. 그렇죠. 금융거래가 중요하잖아요, 기업에. 뭐 대출 업무든 뭐 유가증권 발행 업무든. 그런데 한국과의 금융 중심지가 꼭 한 군데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아 그렇잖아요. 왜 꼭 금융 중심지가 꼭 한 군데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 지역에 금융 중심지를 둘 수 있다. 어디에서나 인재를 구하기 쉽고 금융에 차별이 없으면 기업의 본사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비용이 낮은 곳에서 산업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아 그렇잖아요. 조건이 다 이제 똑같아졌어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수출 수입이 주 업무인데는 뭐 그렇죠. 뭐 항구 도시에서 발전할 것이고 항구 도시에서 뭐 비용이 적으면 항구 도시에 설립할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겠죠. 또그 한반도 내 유통이 유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내수 시장이 중요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에 기업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라.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균형 발전이 달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균형 발전이 달성 안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한 게 뭐냐? 인재와 금융이다. 기본이다. 그게. 한국전력공사 한 개 덜렁 그 전남 지역에 내려보낸다 해서 전남 지역의 산업이 부흥하고 그런 거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해라. 그 수도는 수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자체적으로 산업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역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노력하기에 따라 결과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을 잘 쓰는 곳은 좀 불리하더라도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뭐 특별하게 자원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산업정책을 어떻게 잘 쓰냐. 뭐 경제적 평등이나 달성해야지. 이런 지역은 이제 저 북한 지역처럼 될 거고, 아, 우리 한번 산업을 발전시켜 보자 하면서 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지역은 또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제 실패한 곳들이 있겠죠.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우리도 발전시키자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게 되면서 균형 발전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부기관은 저기 떼주면 잘 되겠지. 이건 저기 떼주면 잘 되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산업 발전에 성공하는 지역이 있으면 다른 지역은 따라하기 마련이다. 그리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지역 균형 발전은 달성된다. 그렇죠. 서로 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러면 뭐 균형 발전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유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산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래요. 언급한 내용을 실현하자면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언급한 내용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달성하면 좋은 거죠. 어떻게 이제 금융 중심, 여러 지역의 금융 중심지를 키울 수 있을까? 꼭 금융 중심지가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금융의 효과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해서 실현을 해야지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한 거는 그냥 한 가지 사례만 든 것이고, 또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전문적이잖아요. 달성해보라는 거예요.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금융의 차별이 없고, 그래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지역균형 발전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또 중앙에 수도에서 필요한 거는 또 수도로 다 보내고, 수도는 수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처럼 선동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지역의 이기주의를 폭발시켰다. 그들로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 뭐 내놔라 이제 그런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산업 발전 효과는 거의 없고 국가적으로 보면 손실이 더 크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발전 좋은데 균형 발전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발전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국가도 지역이잖아요. 전 세계로 보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구하기 쉬워하다고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하지만 또 지역별로 위치가 다르고 또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맞게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또 경쟁시켜야 된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 게 없다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면 한없이 어렵지만 알고 보면 다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노무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이 발전하기를 원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없었다. 한국 국민들이 그 지역의 유기주의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이제 드러난 게 이제 호남 지역 1987년 이후부터 이제 호남 지역에서 처음 드러났던 거고 집권해서 발전시킨다 뭐 이런 지역주의가 있는 거죠. 김대중이 계속 그런 걸 67년부터 주장했고 그때 처음 주장했을 때도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지역 이기주의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87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역주의 정치를 정치인들이 막 하면서 이제 노무현이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지역 정치를 하고 막 지역 균형 발전 내세우면서 올바른 균형 발전 계획도 못 세우지 않으면서 그냥 뭐 그냥 정부기관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이것도 중단하고 대폭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산업발전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다시 이제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